자, 우리 국회법은 특광시군 단위로, 자, 우리, 특별시도 있고, 이렇게 뭐 도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요. 도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전부 뭐 단위로 집행한다고요?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 군, 뭐 이런 단위로 집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서울특별시에서 이렇게 수립하는 계획, 요게 하나의 도시계획이죠. 도시계획. 자, 부산광역시를 단위로 수립하는 게 이것도 하나의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이 자기 시군에서만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부산이 있고 여기 양산이 있다면은 양산도 하나의 도시죠. 부산도 하나의 도시죠. 그러면 부산과 양산 사이에 이렇게 지하철을 뚫죠. 지하철을 뚫는 이유가 뭐예요? 부산시 안에서만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면은 양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부산에서는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어요.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양산하고 지하철을 만들고 도로를 넓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금의 신도시를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고 굳이 부산에서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고 양산에서 주거 기능을 하면서 이 출퇴근을 하는 거죠. 출퇴근을. 그러면 양산은 어떤 기능을 하고 주거 기능하고 부산은 상업적 기능, 공업적 기능을 하고 이렇게 기능을 상호히 뭐 한다고요? 기능을 연계시키는 거예요. 기능을 분담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시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도시로 이렇게 뭔가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서울뿐만 아니고 서울과 그 인근 도시, 부산과 인근 도시, 양산이나 김해 이런 도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문제는 부산과 양산 사이에서 부산이 만약에 양산까지 이렇게 지하철을 뚫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요. 그럼 부산이 지 마음대로 양산을 포함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부산시장과 양산시장을 만나가지고 당사자가 뭐를 해야 됩니까? 우리 공법은 두 개 이상이 부딪히면요. 해결하는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협의해가지고 양산까지 여기까지 지하철을 만들자. 그럼 양산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돈을 부담해가지고 하자라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그 협의가 잘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양산에서 뭐라고 그래? 그 부산시 네 돈으로 다 해라. 다 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협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사가 제대로 안 됐었죠, 초반에. 그러면 부산과 양산 사이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협의가 잘 되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정해요. 강제적으로 묶어버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부산과 양산 사이에 지하철을 뚫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돼. 그럼 부산시장이나 양산시장이 더 높은 부산하고 양산은 도가 다르죠? 그럼 부산과 양산이 협의가 안 되면 더 높은 자라는 건 누굴까? 국가입니다, 국가. 양산 위에는 도가 있지만 부산하고 양산하고로 레벨이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가에다가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면 국가가 내려와서 본다 이 말입니다. 부산 니는 왜 지하철 만들려고 하는데? 니는 왜 안 만들려고 하는데? 물어보겠죠. 의견을 들어보고 야 여기 지하철 뚫는 계획 필요하네. 지하철 뚫는 계획 수립해. 이렇게 해서 뭐 해버린다? 범위를 정해버려. 범위를 정해줘. 정해주면 여기도 지하철 뚫는 계획을 수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부산시 안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을 도시계획이라고 해요. 밑그림을 도시기본계획. 아시겠죠? 양산시 안에서만 수립하면 도시기본계획이야. 뭐 말인지 아시죠? 도시기본계획. 그런데 부산과 양산을 묶어버렸죠? 한 개 도시가 아니죠? 한 개 도시가 아니다. 이걸 우리는 광역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아까 광역자치단체도 제가 밑에 기초가 2개 이상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광역은 2개 이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광역 도시 이렇게 해버리니까 광역 도시란 말 한번 써볼까요? 광역 도시 하면 도시가 몇 개다? 2개 이상이다. 2개 이상. 예전에는 광역 도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름을 살짝 바꿔서 이 2개 이상을 묶은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광역 계획권이라고 불러요. 자, 요 용어도 하나 우리가 또 기억을 하고 갑니다. 광역 계획권이란 뭐냐? 2개 이상의 도시에서 뭐를 수립한다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권역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2개 이상의 도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권역을 정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른다? 광역 계획권. 따라해 봅니다. 광역 계획권. 용어를 빨리 익히셔야 돼. 한 개의 도시는 그냥 도시고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은 걸 광역 계획권 이렇게 불러요. 광역 계획권. 예전에는 광역 도시 이렇게 도시권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불러요. 그러면 자,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2개 이상의 도시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부산이고 여기가 양산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 안에서 계획을 수립해 하고 뭐를 정해줬어요? 광역계획권을 정해줬죠. 그럼 여기 안에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여기 안에서 계획을 수립하겠죠. 여기 안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고 부르느냐? 한 개의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광역도시 계획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광역도시. 용어를 익히셔야 돼요. 한 개의 도시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고? 밑그림을 도시군 기본계획. 2개 이상의 도시, 즉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뭐라고 부른다고? 광역도시계획. 입에 익어야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라고 불러요.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의 차이점은 한 개의 자기 시군에서만 수립했느냐, 다른 시군하고 묶어서 이걸 뭐라 불러?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했느냐, 이것이 달라요.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자, 부산시 안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부산시 안에서 밑그림 스케치 할 거 아니에요. 부산시에서는 누가 스케치 할까? 부산시장이 하겠지. 부산시장이 부산시에서 밑그림을 그려. 무슨 계획? 도시 기본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만약에 이런 광역도시계획이 있죠. 양산과 부산 사이에 걸쳐져 있는 계획이 있잖아요. 예,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면 부산시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요 광역도시계획, 요 계획을 변경해버려도 될까? 그대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까? 기본계획이 그대로 반영해야 될까? 요걸 무시해도 될까? 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산시와 양산시 사이에 지하철 뚫는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밑그림이 나와 있어. 광역도시계획이 나와 있죠. 이 계획에 관해서 부산시장이나 양산시장은 불만이 있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죠. 이 계획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부산시장은 부산시 기본계획 만들 때 이걸 그대로 부산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양산시장은 양산시 기본계획에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대로 반영해야 돼요. 그대로 반영해야 된단 말은 광역하고 기본계획이 있으면 뭐가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한다는 거야? 광역도시계획이 있으면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을 만들 때 그 광역도시 내용을 그대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뭐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광역이 우선하는 거죠. 광역이. 아시겠죠? 광역이 우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이 기본계획 만들 때 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게 기본계획을 만들어버려서 지하철 뚫는다는 이 계획을 없애버리고 그게는 뭐 집을 짓겠다는 계획을 만들어버렸어. 그럼 광역하고 기본계획 내용이 다르죠? 그러면 뭐가 우선한다고? 광역이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기본계획을 만들 때 광역도시계획과 다르게 만들면요, 그 기본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광역도시계획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기본계획에 그대로 만다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자, 그럼 저쪽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 국회법은 도시 군 단위로 계획을 만들어 집행하는데 본래는 요 두 가지 계획으로 기본계획 관리계획 만들어 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요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광역도시계획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은 항상 있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는 거잖아.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지정하지 않으면 광역도시계획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역계획권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역도시계획은 수립하는 대상이 범위가 한 개의 도시군이 아니고 두 개의 도시군을 묶었어. 묶으면 뭐라고 불러요? 문감에 뭐라고 불러? 광역계획권. 이런 용어들을 빨리 익히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에 대해서 뭐를 제시한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방향과 기본계획의 방향과 광역도시 방향이란 말은 똑같은 의미야. 똑같은 의미. 장기계획이죠. 계략적이죠. 우리한테 대한 구속력 없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우리를 구속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런 방향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야? 관리계획이 나와야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밑거림들은 존재의 이유가 관리계획을 제대로 만들어내기 위한 밑거림에 불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단 얘는 하나의 자기 시군에서 자기 도시군에서 수립한다는 뜻이고 얘는 두 개 이상의 시군을 묶어서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한다는 그런 의미만 다른 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왜 분필을 놓고 오니까 자꾸 움직여야 돼.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는 카메라가 잘 못 따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방향이니까 얘도 똑같이 뭐를 받아요? 똑같이 성인받는 거예요. 똑같이 스케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 기본계획과 광역도시의 차이는 뭐냐? 차이는 얘는 아까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라고 그랬죠.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일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양산과 부산을 묶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이 있겠죠. 목적이 있으니까 지정했겠지. 그럼 지하철을 뚫는 게 목적이라면 이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자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이 있어요. 이게 지하철 뚫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계획을 만들어요. 이 계획의 이름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그럼 이 계획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됩니까? 지하철 뚫는 게 나와야지. 제 얘기가 맞나 틀리나 보세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 계획권을 지정한 목적과 거기서 수립하는 계획의 내용은 같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그 내용이 광역계획권 지정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다른 계획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 왜? 다른 건 부산은 부산시대로, 양산은 양산시대로 밑그림 다 그린다니까. 다 그리니까 다른 계획을 넣을 필요가 없고 이 계획권 지정 목적만 달성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일 필요가 있다 없다. 만약에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목적이 이론상으로 종합적인 목적이라면 내용도 어떻게 나와? 종합적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이 절대로 종합계획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 목적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러나 원칙은 광역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얘하고 얘의 차이점이야. 그게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은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여기는 어디서 수립한다고요? 광역?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 광역계획권에서 수립. 근데 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도시군이 뭐예요? 특광, 시군이죠. 요게 차이점이지. 이해합니까? 얘하고 얘의 차이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립한 범위가 다르잖아. 얘는 자기 특광 시군에서, 얘는
광역계획권에서. 둘 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둘 다 뭘 받아야 돼? 둘 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광역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기본계획에 뭐 해라? 그대로 반영해야 돼. 기본계획에다가 그대로 반영해야 돼. 그러면 기본계획 반영해서 그걸 바탕으로 뭐가 나와요? 관리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나중에 요거는 3월 정도만 가면은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 3월 정도. 그런데 1, 2월 정도 한 번 더 들으면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다 알아. 그럼 우리는 결국 우리 시험에 뭘 물어본다? 이런 개념들. 자, 한 번만 해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이란 이렇게 물으면요. 어디에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합니다. 장기계획이죠. 기본계획 해볼까? 기본계획은 어디에서?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둘 다 장기발전 방향인데 수립하는 대상 지역이 여기는 광역계획권이고 여기는 특광시군이다 이런 차이죠. 한 번 더. 광역도시계획이란 장기발전 방향.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두 번째 종합계획. 세 번째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광시군을 자, 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이나 똑같아요. 어디에서 한다? 특광시군에서. 자, 물어볼까요? 요 군에는 광역시 군이 있다 없다? 광역시 군이 나오는 게 아니고 광역시가 나오는 법이죠. 특별시가 나오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토개혁법에는 구가 나오면 안 돼. 특광시가 나오는 법이지 구가 나오면 안 돼. 아시겠죠? 구가 안 나오면 우리가 아까 부산광역시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군도 있죠. 요 구청장, 북구청장하고 기장군수는 권한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나오면 광역시 군수도 나와. 구청장이 안 나오면 광역시 군수도 안 나와. 그럼 우리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닌데 예전에 한 번 물어봤어. 여기에 광역시 군이 있나 없나 물어봤어. 광역시 군은 구청장이 있나 없나만 찾으면 돼. 그죠? 우리 국회법은 절대로 구청장이 나오면 안 되는 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광역시 군수도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군은 똑같은 도시군이죠.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이고 얘는 특광시군을 뭐 하려고? 집행이 뭐예요? 개발, 정비, 보전하려고. 특광시군을 개발, 정비, 보전하려고 만든다.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특광시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도시군 기본계획. 아시겠죠?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15페이지 용어 1번 나오죠? 용어 1번.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광역도시계획. 자, 광역계획권이란 말을 밑줄 한번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페이지. 15페이지 1번. 광역도시계획이 나오죠? 그래서 광역계획권 밑줄 주고 장기발전 방향 밑줄 주고 장기란 말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어쨌든 장기지만 20년 단위란 말은 없네요. 20년 단위란 말은 없습니다. 구체적이다, 계략적이다? 구체적, 계략적. 계략적. 우리한테 구속력이 있고 없고? 없고. 없으니까 행정처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행정처분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강의를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계획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졌어요. 자, 정리합니다. 우리 국회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뭐 한다? 우리 국토를 집행한다. 아시겠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인데? 도시군 계획인데 한 개의 도시가 아니고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즉 어디에서? 광역계획권에서 수립하는 무슨 계획도 있다? 광역도시계획도 있다. 이 계획 중에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은 밑그림, 스케치에 해당하고 이 얘네들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어져야
우리를 구체적으로 구속하는 집행계획이 되는 거예요. 세계 중에 집행계획은 뭐밖에 없다? 관리계획밖에 없죠. 우리 국회법은 계획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법이라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있죠. 얘는 일단 초반에는 아예 무시하셔도 돼. 왜냐하면 계획 만들어서 집행하는 법이잖아요. 집행은 이 관리계획밖에 없어. 그러면 결국은 계획에 의한 집행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아시겠죠? 네, 최종적으로 집행하는 계획은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시험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요거 두 개 합해서 한 문제. 나머지는 다 관리계획 내용이야. 그러면 이쪽에서는 우리한테 뭘 묻는다고요? 이런 개념도 물어볼 수 있지만 결국은 절차를 물어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다음에 제가 학습의 목표를 정해드릴 거야. 계획이 이해가 되면 뭘 공부해야 되는가. 그럼 요 세 가지 계획에서는 계획 수립하는 절차를 공부하실 거거든. 그 절차를 통해서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아까 6개를 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6개를 결정해서 하나하나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 6개가 뭔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15페이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자, 1번은 용도지역이라는 걸 결정한다는 거죠. 용도지역. 또 옆에 뭐가 있어요? 용도? 자꾸 읽으셔야 돼.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뭔가요? 개발제한구역. 또 뭔가요? 또 뭔가요? 시가와 또 뭔가요? 자, 요 궤도시수인데 그 궤도시수에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궤도시수. 자, 요 궤도시수 요 4개를 우리는 용도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용도구역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관리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뭐 한다는 겁니까?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고, 용도 지구라는 게 있고, 용도 구역이라는 게 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는 거죠.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이 용도지역이란 주거지역이란 걸 지정하는 절차가 무슨 절차로 한다고요? 관리계획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첫 번째가 용도지역도 만들고 지구라는 것도 만들고 용도구역이라는 것도 만든다 이 말이죠. 근데 한 번 지정했다고 끝일까요? 변경할 수 있을까요? 바꿀 수도 있죠. 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가 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상업지역. 그러면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때도 무슨 절차를 한다는 거예요? 관리계획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관리계획 절차로 지정하지만 지정했다가 그것을 뭐 할 때도 변경을 할 때도 관리계획 절차를 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이 뭐가 나오는가요? 기반시설. 기반시설이라는 게 나오죠. 자,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뒤에 가서 강론에 가서 다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되는 기반이 되는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인프라죠. 인프라. 자,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자,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인프라. 그걸 기반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기반시설이 뭔가요? 도로, 상하수 이런 거 있죠. 요즘에는 공원, 녹지, 학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기반시설이에요. 쉽게 말해서 어디에다가 우리가 건축물을 짓고 산다. 그러려면 건물만 있어가지고 집만 있어가지고는 못 살잖아.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그 아파트 단지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반시설이 있다는 거죠. 애들이 다니는 학교, 초등학교도 있어야 되고
공원도 있어야 되고 녹지도 있어야 되고 대형 마트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기반시설이라고 한단 말이지. 그럼 부산시에 도로를 만들고 지하철을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그죠? 이런 것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설치된 걸 뭐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하고 요 세 개가 다 뭘로 한다는 거예요? 관리계획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관리계획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도 하고 정비도 하고 개량도 한다. 자, 네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도시 개발 사업이 나오고 정비 사업이 나오죠. 자, 도시 개발 사업은 말 그대로 신도시 개발한다는 뜻이고요. 정비 사업은 말 그대로 정비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무슨 절차를 한다고? 관리계획의 절차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자, 우리 용도지역이나 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것은요, 이는 소극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행위제한. 행위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 이 동네가 뭐 중심상업이다. 중심상업이라는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그러면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어떤 건축물들을 지을 수 있고 어떤 건축물들을 못 짓는지를 정해준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땅을 갖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용도지역 등을 정해가지고 행위를 제한하니까 그 행위에 맞춰서 내가 토지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소극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요 3번, 4번 있죠? 요 3번, 4번은 소극적으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고요. 얘는요, 사업을 하는 제도예요. 사업하는 거. 적극적으로 뭐 한다? 사업하는 거잖아. 도로 만들어요. 공원 만들어요. 아시겠죠? 사업하는 거. 신도시 개발해요. 재개발, 재건축해요. 이런 사업이죠.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하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계획사업이에요. 계획사업. 근데 뭐 단위로 한다고? 도시군 단위로.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사업 하면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그 종류가 몇 개가 있을까? 종류가 몇 개예요? 시설 설치하는 거, 개발하는 거, 정비하는 거. 세 개죠. 이 세 가지 사업을 우리는 도시군 계획사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대답 한번 해보실까요? 도시군 계획사업이란 무엇으로 결정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요거는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겠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종류가 몇 개다? 세 개다. 올해 말고 작년 우리 시험 문제 1번 문제입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을 골라라. 그럼 요 세 개가 도시군 계획사업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소극적으로 행위만 제한하는 제도도 있고 지역지구구역 적극적으로 계획으로 결정해서 뭐 한다? 사업하는 계획사업도 있죠. 이 두 가지가 크게 우리 관리계획 내용이야. 그럼 요 네 개는 이해가 갑니까?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도 있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하는 제도도 있고 나중에 지금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요걸 외우려 가실 필요는 없어. 크게 행위 제한하는 거하고 뭐하고 사업하는 거. 요거는 구분이 되죠. 자, 그럼 다섯 번째 뭐가 나와 있습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게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돼 있죠. 뭐 다음 이제 공부하시면 다 알게 됩니다. 자, 이 지구라는 건
우리가 지금 도시라는 건 부산시가 하나의 도시잖아요. 부산시를 놓고 지금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용도 지역도 나누고 지구도 나누고 하는데 이 지구라는 건 하나의 마을입니다. 하나의 마을. 부산시가 아니고 북구의 어느 마을 무슨 뭐 수정마을, 금정마을 하는 거 있죠. 어느 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뭐라고 생각하면 돼? 지구? 하나의 마을. 지구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하나의 마을. 그 마을을 단위로 해서 뭐를 만든다? 계획을 만들려고 구역을 정한 거야. 그러면 계획을 만들려고 구역을 정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획을 만들겠지. 그게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뒤에서 다 공부하실 겁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이 뭐예요? 그러면 이 특정한 금정마을 하면 특정한 이 마을에 수립한 계획이야. 이 마을의 계획을 수립했어. 뭐 하려고? 개발하려고. 그 마을을 체계적으로 뭐 하려고? 관리하려고. 아시겠죠? 그 마을을 대상으로 수립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 동네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동네는 토지를 이용할 때 그 계획대로 이용해야 돼. 아시겠죠? 계획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 나가면서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하는 거하고 거기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하는 것도 다 무슨 절차? 관리 계획. 아시겠죠? 관리. 자, 마지막 6번째 또 뭐가 나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나오죠. 입지규제 최소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사실상 요 용도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이 개도시수가 용도구역이라고 그랬죠. 그럼 입지규제 최소구역도 용도구역이에요. 아니 그런데 용도구역인데 왜 2번에 같이 안 적어놓고 6번에 따로 적어놨느냐? 요거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고 또 올해 말로 해서 이제 없어질 제도였는데 연장을 했어. 연장을 5년간 더 연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좀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어쨌든 일반 용도구역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란 용도구역은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그래서 6번에 따로 적어놨을 뿐이고 어쨌든 따로 적혀져 있어도 용도구역의 하나다. 아시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게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6개. 요 6개는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입니까?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이야. 이 동네 용도 지역 하나 정하는 것도 무슨 절차로 해야 돼? 관리계획 절차로 해야 되고 이 동네 시설 도로 하나 만들어 이것도 관리계획 절차로 해야 되고 한 개 한 개가 다 관리계획 절차로 하는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시험에 물어봐요. 요것들을 끄집어내서 절차가 뭐냐 물어봐. 그럼 무슨 절차라고 하면 돼요? 관리계획. 관리계획 하면 되지. 관리계획 하면 돼.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지정하는 절차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 같지. 다 관리계획이라니까. 요거는 싸그리 관리계획 절차를 하는 거야. 그럼 절차가 얼마나 쉬워? 얼마나 좀 다 관리계획인데. 그럼 우리가 다음에 관리계획 절차를 공부를 하시겠죠? 그 절차로 얘네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뭐냐? 우리 계획을 통해서만 한다. 우리 국토를 개발, 정비, 보전한다. 계획을 통해서 우리 국토를 집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계획을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 국토는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토지를 이용할까?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왜 계획을 통해서 해? 뭐를 막는다고? 자, 계획을 통해서 해야 난개발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2003년도 만들어졌어요. 2003년도 만들어지면서 이 법을 만든 가장 중요한 취지, 재정 취지가 뭐냐? 난개발 막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 없는 개발은 없다. 계획 없으면 개발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선 계획 후 개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통해서 집행하자. 뭘 위해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여기 도시군 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이에요? 개인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죠. 이는 개인사업이 아니에요. 공익사업 할 때는 쉽게 말해서 토지 등을 뭐 해가지고 사업합니까? 수용해버립니다. 그러면 사업은 공익사업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 개인도 얼마든지 사업을 하죠. 그러면 공익사업을 하면, 저 계획사업을 하면은 난개발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공익사업을 하면은 난개발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안 일어나죠. 그 난개발을 막으려고 지금 계획을 통해서 하잖아. 그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계획으로 할 때는 계획으로 여기 나와 있는 기반시설이나 환경, 경관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다 따져보고 하기 때문에 계획사업을 할 때는 난개발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계획으로 안 하고 개인적으로 개발을 할 때가 문제가 되죠. 그럴 때는 난개발이 일어날 수도 있지. 계획으로 할 때는요, 미리 기반시설을 다 깔아놓는다니까. 도로부터 만들고, 공원부지, 학교부지, 관공서 부지를 다 만들잖아요. 해놓고 집을 짓기 때문에 난개발이 일어나지를 않는데, 개인적으로 하면은 기반시설을 먼저 깔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건물만 짓잖아.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원칙은 계획으로 하는 게 맞지만 모든 걸 계획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할 때는 허가를 받아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가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 허가 이름이 개발행 허가죠. 이 허가 이름이 개발행 허가예요. 그러면 개발행 허가라는 게 뭘까요? 뭐를 막기 위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난개발 방지 위해서. 허가권자 네가 원래는 계획을 할 때는 계획으로 기후환경 이런 걸 다 검토해서 하죠. 그런데 계획을 안 하면 허가권자 네가 이런 것들을 좀 검토 좀 해봐라 이 말이야. 허가권자가 기후환경 이런 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허가를 안 해주고 문제가 없으면 허가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획으로 해야 될 걸 누가 대신한다? 허가권자가 대신해서 검토를 해서 난개발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우리 국토개법은 딱 두 가지 파트밖에 없어. 여기까지는 요 세 가지 계획은 계획의 절차만 알면 돼. 우리 개념하고 여기까지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요 6개를 집행하는 거죠. 6개 집행하는 거잖아. 근데 모든 걸 관리계획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뭘 받아? 개발행 허가 받는 거예요. 그럼 국계법은 내용이 딱 2개밖에 없어.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 6개. 우리 시험에 다뤄지는 거 요 6개야. 여기 파트까지는 계획의 절차만 물어본다니까. 아시겠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내용 6개 하고 개발행위 허가받는 내용은. 그럼 우리는 이쪽 편에 있는지 이쪽 편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쪽 편에 있는 거 요 6개밖에 없어. 그럼 우리 시험에 물어봐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얘네들이 아닌 것 이런 뜻이지. 그러면 이쪽 편에 있는 거지. 이쪽 편에 있는 거. 그렇게 찾아내면 돼. 그럼 이쪽 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쪽 편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라는 건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하실 거고, 그럼 오늘은 이제 계획 파트에서 계획이 3개가 있고 여기서 계획에서는 우리가 계획의 개념, 의의를 봤습니다. 광역도 한 번 더 해봅시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장기발전 방향.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장기발전 방향. 그리고 뭐의 지침?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 관리계획이란 요거 알고 다음에 우리가 요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만 아시면 돼.
그러면 여기는 끝나. 그럼 이제 관리계획 내용 있죠? 요 내용을 공부하는 게 국토계획법이에요. 요 6개 공부하는 게 국토계획법이지. 앞에 요거는 문제가 될 게 없어. 자, 그러면 요 6개 용도지역 지구구역에서 여기서 어떤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6개 정리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 개발행 허가로 가죠. 국회법이 이렇게 딱 체계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체계도 해가지고 복잡하게 정리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회법은 요 관리계획 결정하는 내용 6개, 그리고 개발행 허가 딱 2개밖에 없어. 근데 얘나 집행하는 단위는 전부 뭐 단위로 집행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 근데 여기는 뭐 단위로 허가받아? 똑같은 도시군이에요. 쉽게 말해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어. 부산에서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관리계획으로 집행하지 않는 내용은 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산이고 여기도 부산이야. 그럼 허가는 누구한테 받아? 도시군의 장한테 받겠지. 도시군이 뭔데요? 특광시군이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허가를 받는다면은 예외가 없어. 전부 특광시장 군수예요. 특광시장 군수한테 받아요. 국토계획법은 허가권자가 누구다? 특광시장 군수. 만약에 국회법에서 신고를 하고 한다. 신고를 하고 한다면 누구한테 신고한다? 특광시장 군수지 뭐. 얘 단위로 하니까. 서울은 서울 단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누구한테 허가받아? 서울시장. 누구한테 신고해? 서울시장. 부산은 부산시장한테 허가받고 신고하고. 특시특도시장 군수. 근데 1년 내내 허가권자가 누군지를 1년 내내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뭐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우리 기초과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기초과정.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도시군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도시군 단위로 여기는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돼. 그 절차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이쪽은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허가받아 한다니까 그냥. 그러니까는 허가는 무조건 특광시장 군수한테 허가를 받아서 한다. 아시겠죠? 복잡한 거 뭐가 복잡해? 이게 복잡하지. 관리계획.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 내용에 이렇게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광역도시계획은 일단 좀 복잡하니까 내비두더라도 도시군 기본계획 하면은 도시군이 특광시군이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기 위해서 뭘 받아야 돼?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권자까지는 몰라도 수립하는 자는 알 수 있겠죠. 누가 수립할까? 도시군에서 수립하잖아. 그러면 도시군이 특광시군이라면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 서울시장이.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은? 특시는? 특시가. 특도는? 특도가. 시군은?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해? 도시군이 특광시군이라며 서울은 서울시장이 수립하겠네. 부산은 부산시장이 하겠네. 시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하겠네.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해? 그 도시군의 장이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부산시 기본계획 부산시장이 수립하지 누가 수립하겠어?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승인 받은 내용 중에 뭘 하지? 기타를 먼저 살까? 학원에 가서 노래를 배울까? 춤을 출까? 하는 게 있죠. 그러면 이걸 우리는 입안한다고 해. 그냥 지금은 들어만 두시면 돼. 입안이 뭐냐면요. 안을 만드는 거야. 안을 세운다. 안을 세우는 게 입안이에요. 기타를 살까? 이게 입안이야. 그래, 결심했어. 기타를 사기로 해.
기타 사는 거야. 입안에서 뭐 한다고? 입안에서 결정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사지? 입안 누가 할까?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누가 할까? 기타를 살까? 학원을 갈까? 어? 누가? 당연하죠. 특강시장 군수가 하는 거지.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의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만약에 뭐 여기 지금 승인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승인이 났어. 부산시 기본계획 승인이 났어. 그럼 거기서 뭐부터 하지? 뭐부터 하지? 도로부터 만들어 뭐부터 해? 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입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다 특강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특강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 처음 들으니까 어렵지. 그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군, 부산시에서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부산시에서. 부산시장이 아니지. 기본계획은 부산시장이 수립할 겁니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 부산시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을 해? 부산시장이 하는 거예요. 부산시장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산시가 어떤 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걸 만약에 경상남도 도지사랑 국토부 장관이 정해주면 될까 안 될까? 그럼 부산시장이 왜 필요합니까? 부산시가 어떤 시가 되어야 하는 걸 방향 있죠. 사람으로 치면은 나는 자라서 가수가 되겠다 하는 게 기본계획이잖아요. 그 기본계획 방향은 반드시 자기가 잡아야 돼. 부산시의 방향은 반드시 누가 잡아? 부산시가 잡아야 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는 국토부 장관이 야 부산시 너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산시가 잡아야 돼. 그러면 방향이 승인이 나면은 집행을 하는 것도 당연히 부산시에서 뭘 하지? 입안을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여기는 예외가 있다는 거야. 여기는 예외가 있어. 부산시의 예외는 그 위에 국토부 장관이 예외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김해시에서 예외는 뭘까요?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나올 수도 있죠. 장관이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예외라는 게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치면은 나는 가수가 되겠다 하고 부산시가 방향을 잡았어. 그건 집행할 내용은 많아요. 기타 하나, 조그마한 기타 하나 사는 것도 집행하는 거고. 그죠? 무슨, 뭐, 요즘에 그 뭐라고 하는 거죠? 요즘에 그 뭐 있잖아.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 뭐 유명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연습생으로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행할 내용이 그 중에서 부산시장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야 학원에 가서 뭔가를 노래를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그건 있다는 거예요. 부산이라니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아들 딸들이 아들 딸들이 가수가 되겠다고 방향을 잡았는데 엄마가 나서가지고 먼저 학원 가서 뭘 배워야지 하고 입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거는 가수라는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가수라는 이 원칙의 기본 계획은 반드시 지가 잡아야 되지만 그걸 집행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가 입안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 계획과 차이가 뭐냐면요. 이 기본 계획은 예외가 없어. 오로지 누구만 특광시장 군수만 수립을 해야 돼. 그런데 관리 계획은 당연히 특광시장 군수가 입안하는 게 맞지만 예외가 있다 없다. 요게 차이지. 이번 진로는 그것만 이해하시고 가시고. 그럼 물으시면 이렇게 물어봐요. 뭔지는 모르겠어.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국가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다고 했어. X. 여기 기본계획은 무조건 지가 잡아야 돼, 방향은. 그러나 그걸 집행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지가 원칙으로 하는 게 맞죠. 특광시장 하는 게 맞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가 있다.
그것만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차이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진도는 이제 용어를 위주로 정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절차나 공부는 안 하는데, 그럼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실 때는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하는가, 누가 승인하는가, 아시겠죠?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하고 결정하는가, 이런 걸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이번 진도는 요 세 가지 개념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이 본문에 들어가서 밑줄만 한번 그어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시간이 됐으니까 5분 쉬었다가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5분 쉬었다.